가장 기본적인 게 이 행정청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뭐라고 하죠? 행정작용. 근데 어떤 법률을 집행하는 거야? 행정법률을 집행하는 거지. 행정법률은 개개의 법률이란 말이야. 그중에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사례로 드는 게 침입적 처분과 관련되는 행정법률은 양도 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세 법률을 집행해서 세금 1,000만 원 A가 사후리를 부과하거나, 이건 직접 상대방에 대한 침입적 처분, 건축주 갑에 대해서 허가를 발령하거나, 그럼 제3자 을에 대한 침입적 처분. 그 다음에 건축주 갑이 기속행위, 아파트 짓겠다, 철근 4개 허가라는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는데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부작위의 경우에 불복한다. 아파트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 그 다음에 숙박시설, 여관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 이렇게 나누어서 항상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양도소득세 근거가 되는 법률이 뭐라고? 소득세 법률. 그 다음에 여기 건축허가, 거부 등의 근거되는 법률이 뭐예요? 건축법률. 이런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이 행정작용이고, 흐름이 A가 행정작용을 했는데 얘가 잘못됐을 때, 즉 위법할 때 구제 간다, 구제. 그래서 A2를 먼저 써놓는 이유는 행정심판 저치주의 때문에 써놓은 거잖아요. 심판 먼저 거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거치고 바로 소송 올 수도 있다. 이런 심판과 소송이 권익구제 절차법인데, 그 권익구제 절차는 크게 어떤 절차죠? 크게 두 가지 절차가 있잖아. 심리와 판결하는 거다. 심판은 심리와 재결하는 거다. 이거잖아요. 다만 이제 심리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무슨 심리? 요건 심리. 대원소, 전기, 관 등. 두 번째 무슨 심리? 본안 심리. 이런 심리가 끝나면 뭐 하죠? 변론을 종결하고, 사실심, 변론 종결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판결하는 거죠. 판결, 본안 심리와 관련된 판결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판결. 판결을 하게 되는 판결. 소송 요건을 불충족하면 무슨 판결? 각하 판결. 본안 심리의 결과 원고 갑, 을 등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처분이 위법하다면, 같은 말이죠. 처분이 위법하다면 무슨 판결? 인용 판결. 근데 이유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전부 위법인 경우와 일부 위법인 경우. 전부 위법이면 취소 소송이면 취소 판결. 일부 위법이면 변경하는 판결. 취소, 변경하는 판결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 판결. 판결이 나오는데 판결이 잘못 나왔다. 기각으로 잘못 나왔다. 그럼 14일 내내 불복 하는 거는 상소. 상소 기간이 경과하면 뭐죠? 재심. 이런 흐름이잖아. 판결이 제대로 나오면 뭐지? 효력. 특별법의 행서법상의 효력이 뭐야? 29조 1항 3자요. 형성력 중 제3자요. 30조가 뭐예요? 기속력. 34조는 기속력 중 재처분 후 불행의 경우에 집행력에 해당하는 간접강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헌법 107조 3항에서 소송을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말은 심판 절차도 똑같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지? 그럼 심판 절차도 심리와 판결 대신에 뭐죠? 체결 절차다. 그럼 하부 목차는 이거잖아. 심판 요건 심리, 본안 심리. 본안 심리 결과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인용 등의 재결. 불복은 이제 상소가 아니라 법원에 소송 가는 거죠. 재심판 청구가 금지되고. 여기 재심판 청구가 금지되고 법원에 소송 가는 거야. 이쪽의 불복은 다시 심판 청구가 금지돼요. 재심판 청구 금지되고 법원에 소송 간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재결이 제대로 나오면 뭐죠?
재결의 효력, 특히 인용 재결의 효력. 형성력 조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지만 인정돼. 기속력 몇 조죠? 배웠잖아. 49조. 제처분 의무가 몇 항이죠? 2항, 3항. 2항, 3항 거부 취소하는 형성 재결의 경우. 3항은 거부 취소하라고 명령하는 이행 재결의 경우. 제처분을 불이행하면 집행력 50조에 뭐가 있죠? 직접 처분. 근데 정보공개 거부의 경우에는 성질상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50조의 2에 간접 강제가 있다. 이런 흐름이잖아요. 이거야, 이거. 항상 지문의 흐름은 행정법을 집행해서 처분 등이 나왔는데 그게 잘못 나온 게 사실관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위법하다면 구제 가는데 심판 가는 거 나오거나 A 부분 나오거나 통상은 A2 안 나오고 바로 소송 가는 경우가 나오죠. 왜냐하면 임의적 전치니까. 근데 임의적 전치라도 심판 가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야. 심판 가는 경우 나오면 A2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 그 다음 이제 소송 가는 거 나오는 거지. 설문 1에서 심판에 관한 내용을 묻거나 설문 2에서 소송에 관한 내용을 묻거나 뻔해. 이게 이제 기본이야, 기본. 이런 기본적인 틀 하에서 조문을 보면서 쟁점을 생각해보는 연습을 할게요. 이걸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놔둘 테니까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소송의 원칙이기 때문에 행소법 조문 볼게요. 여러분 법전 보시면 하면 돼. 법전하고 기본서 있으면 돼. 쟁점독을 하는 거야. 자, 1조의 목적은 주관적 소송이니까 취소송의 목적은 주관적 권익구제. 또 객관적으로 뭐가 있죠? 처분의 적법성 보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통설 판례는 어디에 있다고 봐? 취소송은. 항고송이나 당사소송은 주관적 권익구제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객관소송만 객관적 적법성 확보에 있는 거지. 그래서 1조의 목적에서는 세 번째 줄에, 이 화면의 세 번째 줄에 국민의 권익침해 구제. 이게 주관적 권익구제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공법상의 권리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 이거는 행정의 적법성 보장. 다른 말로 객관적 적법성 보장. 주관적 권익구제가 논거로 들어가거나 객관적 행정작용의 적법성 보장이 논거로 들어가잖아요. 논거로 쓸 때 이 조문을 활용하는 거야. 근데 항고송과 당사소송은 통설 판례가 어디 있다고 봐? 주관적 권익구제에 있다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설이야, 판결설이야. 처분설. 이렇게 논거로 들어갔었잖아요. 주관적 권익구제에 있다는 점. 그 다음에 26조를 해석할 때 변론주의가 원칙이다. 왜? 주관적 권익구제를 위한 소송이라는 점. 이렇게 논거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2조랑 2로 처분 등이라 함은 구체적 사정에 관한 법칙은 공권력 행사. 그 공권력 행사는 줄여서 말하면 침입적 처분. 하나. 또는 그 거부 처분. 둘. 그 중에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두 문자 써봐. 두 문자라도 외워놔야 돼요. 논리적으로 외워도 되고. 내용은 기본서 찾아봐, 기본서. 기본서를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거부에 대해서 취소송 갔을 때 소송요건 중 대상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이잖아. 그러면 여기 갑이 허가 신청할 때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신. 부정설이 있으나 긍정설이 타당하다. 자기 머릿속에 딱 그림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의 거부. 이 거부가 조문에 안 나와 있는 거. 상대방,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것. 근데 노조 설립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 거부의 경우에 뭘 써줘야 돼? 자완신, 수요, 신주 여부. 양자의 구별 기준. 신고의 경우에만. 그게 기본서 10페이지의 양가로 6번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11페이지 양가로 7번의 내용이죠. 이해가? 기본서에 집중하지 말고 조문에 집중하세요. 왼편에 조문 놓고, 왼편에 기본서 놓고 오른편에 조문 놓고. 기본서는 왼손으로 찾아보란 말이야. 그 다음에 거부와, 그래서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한 요건, 가장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법규명령이나 국민의 권익에 연미치는 사실행위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그걸 뭐라고 하죠? 처분개념 논쟁. 처분개념 논쟁. 조문에 너무 복잡하게 써놓지 마. 그냥 기본서 페이지만 써놓으면 돼. 조문 보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아니면 두 문자만 써놓든지 척의 논쟁 이렇게 써놓든지. 조문은 빡빡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 바보야 바보. 아니 완전 바보라는 뜻은 아니야. 또 괜히 또 실망해가지고. 처분개념 논쟁. 이 쟁송법상의 처분은, 쟁송법은 절차법이잖아요. 절차법의 처분은 실체법의 무엇과 동일하다. 행정행위와 동일하다. 행정행위와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래서 사실행위, 법규명령 대상이 안 된다. 각하, 판례 기본 입장. 실체법적 처분개념설이 있으나 대상적 격을 충족하려면 어느 설을 택해야 돼? 쟁송법적. 기본서는 5페이지예요. 5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쟁송법적 처분개념설이 타당하다. 그럼 쟁송법의 처분개념을 실체법상 행정행위보다는 더 넓은이 키워드지. 넓은.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봐야 돼. 이미 키워드는 다 밑줄에 가 있죠? 자꾸 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라니까. 거기서 양학설 대립의 실익은 어디에 있어요? 문제점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논의의 실익. 법규명령과 사실행위가 되었을 때. 이해가시겠어요? 우리가 처분적 법규명령 사례 했었죠? 처분적 법규명령 사례 뭐 했었지? 목록표지 목록표. 삭제했잖아 삭제. 갑 회사의 A약품 삭제. 고시 법규명령인데 그 삭제했잖아 삭제. 그 고시는 원래 법규명이니까 일주간인데 이 비급여 목록표 삭제 걔는 개구직이어서 처분적 법규명령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법규명령이 대상이 됐을 때 이 처분개념 논쟁을 쓰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이 처분인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논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산화법 사례 기억나요? 처음에 어업면허의 면적은 2만 제곱미터였는데 새 면허를 받으면서 1만 제곱미터로 침입적으로 됐잖아요. 그럴 때 관련 법령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봤었잖아. 기억나요? 관련 법령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적법한가. 그때 쓰는 게 관련 법령이 법규명령일 경우와 행정규칙일 경우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7페이지에 양가로 1번이란 말이에요. 양가로 1번. 중간에 7페이지 양가로 1번 보이세요? 거기 11넘어가 그 문제지? 여러분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만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들으면 생각은 나죠? 신. 열심히 해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 양가로 가범에서 동그라미 3, 4가 이제 예외적 긍정설이잖아요.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된다. 기억나요? 4번에 드물문과 폐지조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 비급여, 목록표 삭제된 거잖아. 삭제. 이거지 이거. 이게 일구 변시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조문에 네 번째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대상이 되는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대상이 되는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대상이 되는 경우 목차 써봐요. 두 문자 정도 내가 알 정도만 쓰면 돼. 기출문제잖아.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대상이 되는 경우.
가급적이면 최대한 생각해 보세요. 보고 쓰지 말고. 기본서는 15페이지야. 썼죠. 두 문자만 쓰는 거니까 생각만 하라는 뜻이야. 자, 행정심판 재결이 대상이 되는 경우는 심판을 거쳐야 돼. 심판을 거치게 되면 처음에 이 처분이 원처분, 그 다음에 행정심판 갔더니 기각재결이 나왔다 하면 얘가 재결처분. 그래서 이제 소송 갈 때 재결이 대상이 되는 경우는 19조가 뭐죠? 19조가 원처분주의. 19조 본문은 뭐야? 원칙,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재결처분은 언제 대상이 되죠?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그래서 원처분주의에서 19조 단서의 경우가 로마자 2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재결주의에서는 무엇만이 대상이 돼요? 재결만이. 두 문자가 뭐야? 감, 중. 중이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경우. 중노위의 재심판정 많이. 노동법에 있는 거죠. 노동법이 특별법상의 예외적인 재결주의. 이 로마자 3번. 얘를 풀어가려면 둘 다 대상이 되면 판결에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소송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행소법 19조에서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개별법에서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게 입법주의가 원처분주의, 재결주의가 있는데 이런 논리 흐름이잖아요. 이해 가죠? 그게 큰 흐름이고, 다음에 기본서의 16페이지. 여기 재결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얘기는 이 재결이 잘못 나왔을 때 불복한다 이 말이에요. 각하 재결이 잘못 나올 수도 있고, 기각 재결이 잘못 나올 수도 있고, 전부 인용 재결이 잘못 나올 수도 있고, 일부 인용 재결이 잘못 나올 수도 있는데, 전부 인용 재결의 경우에 처분의 상대방이 제기하는 경우, 그게 이제 16페이지의 양가로 라번이잖아. 양가로 라번은 뭐야? 일부 인용 재결. 일부 인용 재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변경 재결이란다. 한다. 변경 재결. 일부 인용 재결은 어디 있는 거야? 43조. 취소 심판의 경우 사망에 취소 변경. 변경 재결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변경 명령 재결 있잖아. 43조 사망에. 그래서 변경 재결의 경우와 변경 명령 재결의 경우. 기억나요? 처음에 3월 10일 날인가 정지 3월에 해당하는 정지 3월을 받았다가 심판 갔는데 너무 과하다 해서 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바꿔라 라는 변경 명령 재결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소송 가는 거죠. 이건 감중이 아니기 때문에 원처분주의인데, 원처분주의면 19조인데 그 중에서 19조 본문을 따지는 거야. 본문. 무엇이 원처분이냐. 판례 무슨 입장이죠? 변경된 원처분서. 뒤에 4월 26일 날 과징금 1200 처분이 있었어도 변경된 원처분설에 의하면 3월 10일 당초부터 과징금 1200이 있었던 것이므로 3월 10일자 과징금 1200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심판을 거친 경우이므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4월 21일부터 90일이 되는 7월 20일까지다. 이런 문제 풀어본 거 기억나요? 나겠지. 그 내용이 이제 17페이지의 아래쪽에 양가로 라의 반가로 1번 형성재결과 18페이지에 반가로 2번 이행재결. 이행재결이 20로마에 떴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부 위법이니까 변경이야, 변경. 형성재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변경재결. 이행재결은 변경, 명령재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시 조문으로 와서 조문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기본서에 2조 2호는 그래서 처분은 간단히 말하면 침입적 처분과 거부 처분이야. 간단히 말하면 처분은 자기야 부작이야.
자기 뭔가 한 거란 말이야. 거부는 소극적인 자기예요. 소극적인 처분이라고 한단 말이야. 안 해주는 거다, 안 해주는 거. 근데 허가 시청에는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없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럼 2호에 뭐죠? 부작위. 부작위의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지?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긍정설. 그다음에 신청에 대하여 끊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를 하지 아니하는 거. 조문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을 또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때 특정한 처분이야, 일정한 처분이야. 여기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무슨 의무를 말한다? 통설판례에 의하면 응답 의무를 말한다. 추상적 응답 의무. 그걸 논거로 쓰잖아요. 그 다음에 2항은 13조하고 연결된 거죠. 13조는 피고적격이야. 처분청. 처분청 피고적격, 즉 행정청에는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공공단체 23년에 떴죠. 23년에 보험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상대방 피고는 누구였어? 판례에 의하면. 근로야 아니면 국가야? 근로죠. 근로복지공단. 이건 국가고용노동부 장관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이므로 주요 업무를 위임받았잖아요. 징수 업무는 누구한테 위탁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래서 징수 업무의 경우에는 국민이 피고야. 공공단체면 그 기관 또는 여기까지는 공공이야. 공공의 반대말이 뭐예요? 민간 또는 사인. 그래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뭐라고 그래? 공무수탁 사인.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거의. 지난번에 나왔던 게 오래 뜬 거.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1차 거부, 2차 거부 한 사람이 사업시행자거든. 그 사업시행자가 만약에 사인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그래서 행정처인 거야. 그래서 거부가 처분이 되는 거야. 그 점을 논증한 사람은 없지 뭐. 하여튼 그렇고. 자,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1호 항고소송의 대상은 뭐죠? 처분이나 부작위. 처분이 단순 위법이면 4조 1호의 취소송. 중대명백한 위법이면 무효확인 소송. 부작위는 부작위 포기성. 그래서 항고소송의 종류는 4조에 있는 거죠. 4조는 하여튼 항고소송은 처분이나 부작위는 권력 작용과 관련된 거죠. 개구직 권력 작용과 관련된 거예요. 거기에 대항해서 이르는 소송, 항고소송. 그 다음에 2호의 당사소송은 최근에 한 거지. 키워드가 뭐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래서 취소소송과의 구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항고소송과의 구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법률관계를 다투는 사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민사소송과의 구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이 풀어본 거 합창단원 채용계약 그것은 공법상 계약인지 당사소송인지 사법상 계약인지 민사소송인지 그래서 민사소송과의 구별을 묻는 문제예요. 이해 가시겠지? 제 위촉 거부라는 표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지난번에 전북대학병원에서 금전지급 거부한 경우 그거는 거부가 처분인지와 관련된 논의야. 전북대학에서 보험 대상자가 아니다 해서 보험 대상자로 해서 청구했는데 완산구청장이 거부했단 말이야. 거부는 처분이에요, 아니에요? 처분이죠. 법리가 뭐지? 행정청의 대상자 확인 결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함으로 처분. 거부하면 발생하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그러면 확인 결정에서 권리가 발생하니까 처분이니까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한 사건이잖아. 근데 그거는 취소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민중기관소송 안 했고 이건 객관적 소송. 그리고 취소소송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4조
항고성의 종류, 1호, 2호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취소성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는 전부 인용의 경우에 취소 판결을 하는 거죠. 변경은 적극적 변경이야, 소극적 변경이야. 권력분리 원칙상 숫자가 줄어든 소극적 변경만 의미한다. 심판의 경우에는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 변경도 포함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변경이 일부 취소 판결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쟁점이 뭐죠? 변경과 관련된 쟁점, 일부 취소 판결의 기준. 일부 취소 판결의 기준. 기준이 뭐야? 분리 가능성. 기본서 찾아봐요. 어디 있어? 판결쯤에 나와야지. 판결. 몇 번이야? 15번. 110페이지. (110페이지) 문제 소재에서 세 번째로 소극적 변경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 일부 취소. 그래서 일부 취소 판결의 기준이 로마자 2번에 1번의 첫 번째 줄 분리 가능성. 했던 거 기억나요?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조문으로 와서 5조 이런 건 안 나온다고 객관식에서 나오는 거야. 6조 여러분들한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거 객관식에서 나오는 거야.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7조 7조 관할에서 나오는 거죠. 관할 옛날엔 2심제여갖고 고등법원이 1심이었는데 지방법원에 취소송을 제기하면 민소법에 따라 이송할 수 없으니까 7조를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민소법 관할 위반 규정, 즉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은 원고의 고의 중단 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신급을 달리하는, 즉 1심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 에도 이송할 수 있다는 특칙을 둔 거다. 이건 이제 관할의 효과 부분이죠. 관할의 효과. 관할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돼?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없으면 그때 각하 판결. 그때 써주는 거잖아요. (8조) 법 적용예. 요건 이제 저 종합 문제에서 활용하게 되는 조문인데 지난번에 했었어요. 행정소송에 대해서 다른 법률이 뭐지? 개별법, 특별법이야. 특별법, 노조법, 금기법 등의 특별한 소송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일반법인 행소법에 의하고 예컨대 예외적 재결주의, 피고적격 중노위원장, 기간에서 15일 이런 걸 제외하고는 요 행소법 규정에 의하고 심판법에 이거와 똑같은 규정이 몇 조로 했죠? 428이잖아. 4조 2항. 4조 2항. 그 다음에 2항은 행정소송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 가구제 집행정지가 있는데 집행정지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거부부작위의 경우에는 어느 법에 의한다고?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긍정설. 민사집행법을 배척한다. 이러면 부정설. 가처분의 준용 여부에서. 이해가죠? 법원조직법에 있는 게 뭐죠? 관할 심사가 법원조직법에 있다고. 신급 3심제, 사물관할, 합의부 관할. 그 다음에 토지관할이 어디 있어? 그 밑에 구조에 있는 거잖아. 구조. 심사토에서 구조에 있는 거죠. 이해가? 아까 하나 안 했네. 맨 위에 4조와 관련된 쟁점이 뭐죠? 4조. 법정 외 항고성의 인정 여부죠. 법정 외. 두 가지가 있지. 뭐가 있어? 여기 수익적 처분 허가 발령 의무 이행 소송의 인정 여부. 근데 걔만 인정되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 임시 허가 해주는 가처분 준용 여부. 그래서 4조와 관련된 것이 의무행성의 인정 여부, 그다음에 여기 8조 2항과 관련된 것이 가처분 준용 여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의뢰 입장에서 침입적 처분 전에 그걸 하지 말아달라는 부작위 의무 이행성, 예방적 금지성의 인정 여부. 그 다음에 예방적 금지 가처분. 4조, 8조 2항과 관련된 거죠. 권력 분립상의 한계 있는 거지.
됐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의무행 소송의 인정 여부 등은 어떤 식으로 물어봐? 현행 행소법상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항상 4조 또는 8조 2항상 이런 뜻이야. 현행 행소법상 허용되는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허용되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아니면 현행 행소법상 적법한가 이런 식으로. 부정설이면 부적법이 되는 거지. 관할은 토지관할. 심사토에서 토지관할이죠. 토지관할. 구조 1항 2항이 무슨 재판적이야? 자, 토지관할 어디서 찾아봐요? 제 교재가 대원소 전기관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 70페이지 있죠? 70페이지. 조문들 밑줄 쳐놨죠? 구조 1항, 2항이 무슨 재판적이야? 일반 보통 재판적. 누구를 기준으로 하죠? 피고 소재지. 피고 소재의 관할 행정법원. 그래서 피고가 누구인지를 봐야 돼. 건축 허가 거부 허가에 대해서 강남구청장을 피고로 하면 피고 소재지 어디예요? 서울. 근데 지방에는 1심 법원, 행정법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가 대체하지? 민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대체한다. 이 항은 이제 다음 같고 장관 등의 경우. 그 다음에 사망은 뭐죠? 독립재판적. 부동산 장소 소재지. 10조는 무슨 재판적이야? 1항에 따라서 국가배상 등의 소송을 취소소송 계속된 법원에 이송하거나 1항 관련 소송을 이송하거나 그 다음에 2항 병합해서 제기하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 서울행정법원에 관할이 발생한다. 뭐라고 부르죠? 관련 재판적. 관련 재판적. 그래서 10조에서 주된 소송은 무슨 소송이죠?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 애잖아요. 애. 무슨 소송을? 관련 청구소송. 관련 청구소송이 1호, 2호죠. 1호에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요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면 구제수단은 얘를 없애는 소송은 취소소송. 그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 2천만 원 국가배상 소송. 그게 손해배상 소송이고. 1,000만 원 납부했으면 부당이익 반환소. 요거잖아요. 요거. 손해배상 소송, 부당이익 반환소. 거기 나와 있잖아. 손해배상, 국가배상, 부당이익 반환소. 항상 이걸 잊으시면 안 돼. 1,000만 원 납부했을 때 납부 의무 자체를 없애는 소송은 취소소송. 그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 소송. 낸 돈 달래는 소송은 부당이익 반환소. 1,000만 원 납부했을 때 항상 그 세 가지 구제수단을 잊으시면 안 돼. 이건 이송이고 2항이 함께 제기하는 거죠. 함께. 취소소송에 관련 청구소송을 함께 병합해서 제기한다. 근데 국가배상소송 등이 민사소송일 경우에도 병합할 수 있다. 관련 청구소송이라면. 이게 판례 법리잖아요. 그래서 23년 노무사 문제도 보험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주된 소송이 행정소송 당사소송에. 무슨 소송을? 낸 돈을 달랜 소송이 뭐였었지?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 있는가? 요건 안 물어봤단 말이야. 판례 문구에는 있었지만. 소송의 종류만 물어봤단 말이야. 종류. 어쨌든 그렇고.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게 11조의 선결 문제죠. 선결 문제 1항은 11조 1항은 처분이 무슨 사유일 때를 써놓은 거예요? 거기 처분 효력 유무에서 무야 무효일 때. 처분이 무효일 때는 공정력이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선결 문제 기본서 어디 있어? 19-1 138페이지. 돈 부과하고 3월 2일 날, 2월 1일 날 부과하고 납부했다. 근데 얘가 위법하다면 얘가 무효 사유의 효력이 있는 경우 무효 사유면 공정력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법원 등에서 선결 문제로 심리할 수 있다. 민사법원에서. 그게 확인 규정이 11조 1항이다. 무효.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로 민사소송의 수소본이 심리할 수 있는데 이런 뜻이야. 심리할 수 있는데. 왜?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아. 심리할 수 있는데.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즉 부당이득 반환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데 이런 뜻이야.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죠? 취소사유인 경우. 그래서 요 국가배상 법원이나 부당이득 반환 법원이 얘가 이름 유효하다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심리할 수 있는가? 국가배상 법원은 심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리할 수 있죠. 공정력 등이 미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법원은 효력 부인할 수 없다. 심리할 수 없다. 심리할 수 없단 말은 위법성을 판단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 국가배상 받을 수는 있지만 부당이득 받을 수가 없다. 그게 141페이지의 내용이잖아요. 141페이지의 메뉴의 두 번째 줄 양가로 가번의 위법성 확인 국가배상소송의 경우, 양가로 가번 효력 부인 부당이득 반환 법원의 경우. 이해가요? 자, 그래서 11조까지 봐서 11조. 그래서 구조 위에 제2장의 제목이 취소 소송인데 그때 처음에 소송의 주체부터 두게 된단 말이야. 소송의 주체는 누가 누구의 다툼을, 원고와 피고의 다툼을 누가 판단하죠? 법원이. 법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조 위에 있는 제1절 재판 관할이야. 관할. 11조도 일종의 관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관련 청구도 마찬가지로 주된 취소소송에 계속된 법원에 관할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관할판에 쭉 모아둔 거야. 제2절 12조 위에 제목이 제2절이 당사자. 그래서 12조가 원고 적격, 13조가 피고 적격. 이게 당사자잖아요. 원고 피고 이외의 자 누가 있죠? 제3자 등이 소송 참가하는 16조의 제3자 소송 참가. 그래서 당사자와 관계인은 참가인을 말하는 거예요. 17조의 행정청의 소송 참가.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12조의 원고 적격. 다수설은 1문과 2부를 어떻게 하죠? 구별해서 보죠. 구별. 1문은 원고 적격에 관한 조문, 2문은 협의의 소에 관한 조문. 비구별설은 둘 다 원고 적격에 관한 조문. 비구별설의 논거가 뭐예요? 거기 제목과 내용 또한 같다를 논거로. 그래서 원고 적격 다수설에 의하면 구별설에 의할 때 12조 1문을 해석하게 되는데 어느 경우가 원고 적격이 쟁점이 되는 거냐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기는 자. 그 자는 어떻게 판단하죠? 통설판례 의할 때 처분의 근거 관계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고 있을 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다 사익보호 규정이 있는데 사익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 경우는 누가 소송을 제기할 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그래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유형을 세 가지로 경업자, 경원자, 인인소송. 기본이 되는 건 무슨 소송이죠? 인인소송이야. 원고 적격 어디 있어? 기본서에. 그래서 원고 적격의 핵심은 28페이지 맨 아래쪽 로마자 6번에서 29 경업자, 30페이지 경원자, 31페이지 인인소송 등은 전부 누가 제기하는 거야? 제3자가. 경업자는 누가? 경쟁관계는 기존 업자가. 경원자는 누가?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제한된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그 이외에는 전부 무슨 소송이야? 인인소송. 31페이지에 인인소송의 반가로 1번, 양가로 2의 반가로 1번 인정기준.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판례에 의하면 처분의 근거 관계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그래서 이거잖아 이거. 건축법에 근거한 허가에 대해서 인근주민 제3자 인인소송을 제기했을 때 허가처분의 근거법이 건축법인데 건축법이 공익뿐만 아니라 무엇도 인근주민의 1조 조망상의 이익도. 어느 방향일 때 인정됐었죠? 정부 방향.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경우에 쟁점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다시 2조 1항 1호 처분과 관련해서는 법규명령이나 사실행위가 대상이 됐을 때는 써야 되는 게 뭐야? 처분 개념 논쟁. 법규명령이 대상이 되는 경우 사례 기억나는 게 뭐야? 보건복지부 고시. 그게 법규명령이잖아요. 사실행위가 대상이 됐을 때 사례집에 문제 1번이 뭐야? 폐기행위지. 폐기행위. 쇠고기 폐기행위. 그건 권사잖아. 권사. 비권사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게 뭐예요? 성희롱 결정 및 시정규칙 권고, 요구 이런 게 비권사란 말이야. 사례집 1-2번 정비에서 써놨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문까지 하고 좀 쉬죠. 2문. 2문은 다설에 할 때 무슨 규정이야? 협의 소액 규정이에요. 그래서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이 포인트죠. 소멸. 소멸된 것처럼을 유형화시키면 두 문자가 뭐야? 여기 기간의 경과 있잖아요. 정지 2월 1일 날 3월 받았는데 기간이 경과했을 때. 그 다음에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를 유형화시키면 원, 목, 실, 단, 변. 우리 시험에 변까지만 나온다. 변. 협의 소액 쟁점이 되는 경우는 43페이지에 3분의 1점에 4번에 기, 원목, 실단, 변까지 나온다. 기가 뭐라고요? 기간 경과했는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때? 가중처분이. 가중처분이 어디에 있었을 때죠? 그 뒤에 보면서 찾아서 해도 돼. 어디에 있었을 때? 44페이지에 핵심 44페이지 반가로 B번이라고 했죠? 가중처분 규정이 어디에 있었을 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있었을 때. 근데 사례집에서 시행령 형식이 있었어요? 시행규칙 형식이 있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불형, 시행규칙, 환경법 시행규칙 형식이 있었었죠? 환경법 위반으로 부실 작성해가지고 정지 2월을 받았는데 정지 2월 기간이 경과했단 말이야. 근데 가중처분이 시행규칙 기준에 있었잖아. 등록 취소가 있었잖아. 그게 기야 기. 46페이지에 원이 뭐야? 원상회복 불가능. 가장 유력한 게 3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목이 뭐야? 3번 맨 위에 목적 실현 권익침해 해소. 실이 뭐야? 양가로 4번에 보다 실효적인. 내가 해고당했는데 정년퇴직했어. 또는 자진퇴직했어. 그러면 해고를 무효로 만든다 하더라도 다시 근로자로 복귀하기는 힘들지만 임금을 받을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과거 판례는 민사소송이 보다 실효적인 구제수단이니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소액이 없다. 소액을 부정했었는데 최근 판례, 긍정한 판례는 행정소송이 보다 실효적인 구제수단이니 소액이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단이 뭐야? 단계적인 절차에서 양가로 나가 나온다고 했었죠. 이거 기억나? 이 사람이 직위해제 나오고 동일사유로 뭐 받았어? 해임 나왔었죠. 해임. 기억나죠? 그럼 그 직위해제는 해임이 나오면 소멸하지만 직위해제도 다툴 소액이 있어 없어? 어느 경우에? 인사규정 등에 의해서 승진이나 급여에 제한을 하고 있는 경우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거 기억나죠? 50페이지에 양가로 6번에 변경처분, 미기출이라는 말이에요. 미기출. 그래서 변경처분의 경우 미기출인데 사실문제 했던 거 기억나요? 1차 처분이 있고 2차 처분이 있었어. 사실문제는 후행처분이 주요 부분의 변경, 판례박스에서 주요 부분의 변경이었어? 아니면 일부 변경이었어? 이마트 사건이죠? 이마트 사건. 뭐만 변경한 거야? 영업시간만. 기억나죠? 그럼 1처분은 존재하니까 협의 소액이 있다. 했던 거 기억나죠? 그게 변까지야, 변.
그럴 경우에는 처분이 소멸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처분의 취소 판결로 인하여 회복되는 권리보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야. 취소 판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취소 판결할 필요성, 권리보호의 필요성 이 협의의 소위 개념이잖아요. 여기까지 봤어요. 12조까지. 좀 쉬었다 보죠.